본업은 변호사, 진정한 고소의 달인 강용석 전 의원. MB 대통령 만들기와 야당 저격수로 활동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쳤던 그가 입담 좋은 방송인으로 변신을 거듭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특유의 자신감과 살아있는 입담, 정치인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바라보는 정치판은 어떤 모습일까? 강용석 전 의원을 만나본다. 네, 서울법대 입학, 일찍이 사법고시 합격, 하버드대 로스쿨, 그리고 39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분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지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의원직에서 제명당하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씁쓸하게 이 정치계를 떠났었는데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네. 논란을 좀 몰고 다니면서 일명 안티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 네. 팬 많이 늘으셨다고요? 실감하세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예. 아직 목표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그 목표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자세한 네. 이야기는 자리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앞서 소개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스펙이네요. 엄친아예요. 예, 엄친아하고. 근데 지난번 선거에 낙선한 거 네.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새로운 강용석을 만드는 기회? 네. 이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글쎄 그때 한 득표율이 4.2%인가 3.8%인가 그런데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떨어진 게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한번 좀 징계를 해줬다 이런 네. 느낌을 드린 거 아닌가. 네. 제 입장에서야 뼈아팠지만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종횡무진 뛰고 계시고 또 진행도 직접 하시고 네. 어떻게 방송이 체질에 맞습니까? 글쎄 정치할 때보다는 훨씬 이게 자연스러운 게요. 네. 자연스럽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정치할 때는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적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튀면 튈수록 욕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튀거나 튈수록.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방송은 특징이 특히나 예능 쪽은 출연자를 어떻게든지 하여간 좋게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 시사 프로 같으면 이를테면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방송을 한다고 하자면 예능은 어떻게든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출연자를 좋게 만들게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네,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TV조선에서 이 강용석의 두려운 짓을 통해서 네. 방송에 입문을 하셨잖아요. 저랑 네. 분장실에서 몇 번 마주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이 거리낌이 있었고 네. 좀 약간 비호감의 이미지도 있었는데 최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좀 전략에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두려운 진실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 방송계에 입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TV조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네, 오셨죠. 네. TV조선에서 저를 두려운 진실 같은 형태 말고 좀 뉴스쇼 같이 이렇게 좀 했었으면은 네. 훨씬 더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메인 뉴스 자꾸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방송과 정치의 아까 좀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네. 그 방송 또 어떤 예능 그리고 정치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과 함께 가는 관계 네. 이런 면에서는 닮은 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방송과 정치 닮은 점도 많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왜 사느냐 네. 예,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일찌감치 그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알아주는 맛에 산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제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 저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평생 알아주는 길을 네, 걸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정치계에서는 좀 덜 알아줘가지고 하여간 탈락을 했는데 네. 방송계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방송을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또 알아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 거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계나 정치계나 어떤 그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네. 충족시키는 데는 아주 적절한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서 네. 이름을 알리고 그 네. 인지도를 가지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네. 정치권에 나가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은 심지어는요 네. 그런 논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후보가 있으면 방송 네. 많이 나온 사람이 무조건 된다. 상당히 통계도 그렇고요.
또 그러고 뭐 오사카 시장이나 전 도쿄 도지사나 이런 분들도 방송계에서 굉장히 그 이름이 알려졌던 그랬죠. 분들인데 네. 오사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게 뉴스쇼 같은 데 나온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저분도 그런데 저도 예능 프로그램 좀 나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림수가 있었네요.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네. 게 혹시 정치계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발판으로 네, 좀 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저는 건가요? 뭐 네. 늘 얘기하는데 방송을 기반으로 해서 정계를 복귀하겠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걸 봤던 게 허경영 총재와 좀 자주 비교가 돼요. 네. 그런데 허경영 총재가 직접 말하기를 네. 나와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기분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네, 아니 뭐 저는 뭐 좋습니다. 뭐 괜찮습니까? 하여간 네, 네. 그 허경영 씨만 하더라도 뭐 대선 후보급이니까요. 네. 네, 저도 이제 인지도는 거의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화성인이다, 뭐 모두까기 인형이다, 뭐 모두까기 인형은 모두 깐다는 그런 네, 네. 얘기겠죠. 뭐 예능 늦둥이다.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그 포기를 모르는 남자, 불꽃 남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그 이제 뭐 어떤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그 별명이 어차피 거기 있는 별명들이 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다 네티즌들이나 뭐 외부에서 붙여준 거거든요. 네. 포기를 그만큼 모르는 유명인이 남자. 됐다는 거죠. 그럼요. 네. 별명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또 증거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화려한 이력, 명석한 이렇게 두뇌를 가지고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막상 정치판에 뛰어들어선 문제아 취급을 받았던 네. 강용석 의원. 자, 엄친아와 비호감 사이를 오가는 강용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오해와 자, 진실. 오연자니까. 예,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용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외모부터 살펴보면요. 사실 고생이란 단어 좀 모르고만 자랐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분위기도 풍기고요. 그런데 의외입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할 만큼 성장기는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 생계형 범죄로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셈인데 그렇다면 자수성가형 엘리트다 이렇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엄친아가 맞기는 맞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학생회장까지 했다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출연한 장학 퀴즈에서 주장원, 월장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못 믿는 분들이 있을까 봐 사실 제가 못 믿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인증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풋풋하네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본인 맞습니까? 네. 네. 네, 사실 이때 받은 장학금으로 서울 법대 등록금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때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도 가볍게 패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아시아인 최초로 학생회장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제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닌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가 입을 열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요. 강용석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사건, 바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죠. 뭐 지금도 사실 왜 그러셨는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 일로 인간 강용석, 정치인 강용석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개그맨 최호종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고소를 합니다. 또 구설수에 오르죠. 끝이 아닙니다. 박원순, 안철수의 저격수로 자처해서 계속해서 트러블메이커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분의 직업이 좀 헷갈립니다. 제가 전 의원이라고 소개를 했죠. 사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뉴스에 많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K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능 늦둥이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네. 저는 참 이 이력을 보면서 궁금한 게요. 네. 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길을 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러블 메이커가 됐는지. 네.
글쎄요, 뭐 트러블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요. 네. 제가 건드리면 트러블이 되더라고요. 그 뭐 아나운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예. 제가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닌데 네. 어떻게 우연히 보도에 나오면서 이제 일이 그렇게 꼬이기 시작했고요. 네. 다만 이제 최효정 씨 고소는 그 발언으로 처해진 어떤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했던 네. 거라서 뭐 나중에 여러 차례 해명을 하긴 했지만 물론 최효정 씨하고도 화해를 했고요. 근데 개그맨을 고소하는 거 그게 개그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개그로서 상당히 의도적인. 네, 일종의 퍼포먼스로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고소를 하면 죄가 된단 말이냐. 네.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죄가 된다면 네.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차원에서 고소를 했던 거고 그래서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 뒤에 이제 바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바로 취소를 근데 했죠. 그때 최호정 씨 말은 그래도 네. 국회의원의 어떤 판면을 정말 정확하게 꼬집은 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뭐 그 최효정 씨가 했던 그 선거에 나오려면 네, 맞습니다. 시장에 내용은 가서 100% 평소에 동의합니다. 안 먹던 국밥을 한 입에 다 쏟아 네, 넣으면 맞아요. 된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진정을 받아들이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한 것 중에서 하나 참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네. 하버드대 로스쿨 가서 아시아인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다고요. 그게 회장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 학생 대표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16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건데 네. 제가 2등으로 해가지고 8명이 나왔는데 2등으로 당선이 돼서 40대 1이네요. 네 그렇죠. 4명 당선되는 거니까 회장은 아닙니다. 네. 학생 대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리더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네. 학생들을 잘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그 표로 당선이 됐죠. 네. 네. 그리고 머리 좋은 건 알았지만은 아까 장학 퀴즈, 아까 차인태 아나운서 나온 거 보니까 분명히 인증샷이 네, 맞아요. 맞는데, 자 기장원까지 올라가서는 거기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맞추고 제일 많이 틀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초반에 10점, 20점짜리 문제는 많이 맞췄는데 네. 뒤에 40점, 50점짜리 문제를 많이 틀려가지고 4등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 돈이 그때 받은 돈이 서울법대를 들어간 등록금이 네, 됐다고 입학금이 그러는데 됐죠. 네.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일부러 장학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장학 퀴즈 나간 건가요?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연년생이래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아. 네, 그래가지고 학교를 들어만 가면 어떻게든지 뭐 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서 다닐 텐데 네, 들어갈 입학금도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때 제가 아는 장학금이라고는 저 장학 퀴즈밖에 없어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저걸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나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기장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법고시도 3학년 때 패스를 했어요. 그 3학년 때 1차를 했고요. 네. 4학년 때 2차를 한 거니까 4학년 때 패스한 4학년 거죠. 때 네. 네, 완벽하게 패스를 했는데 네. 사실 원래의 꿈은 좀 판사였다고요. 보통 뭐 그 이제 뭐 끝까지 판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사법 시험을 볼 때는 이제 보통 판사를 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못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법무관을 마치고 이제 판사 지망을 했는데요. 네. 이제 성적 순으로 되니까 성적으로는 충분히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도소에 계셔가지고 당시 그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전과자였던 사람이 판사로 임용된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딱 임용하려는 순간에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던 건 제가 50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탈락을 시키자 이렇게 돼가지고 탈락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걸 소송을 내서라도 좀 해볼까. 왜냐면 연좌제 아니에요, 연좌제. 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네. 소송을 내볼까 하다가 그 소송 내도 또 뭐 법원에서 한 건데 법원에서 그거를 번복을 해주겠나 해서 말았죠. 네, 아버지와 관련한 이제 그런 네. 아픈 인연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방송 활동 하시는 거 보면 아버님 좋아하세요? 아버님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네.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병을 죄송합니다. 얻으셔가지고 네. 예,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강의원 하면은 강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또 이름 안철수. 네. 저 지난 대선에서 정말 새정치 아이콘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안철수였는데, 근데 나는 안철수 스타일이 싫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왜 싫은가요? 일단 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착한 척을 해가지고 착한 척. 네,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되게 비슷한데 네. 저렇게 착한 사람이 과연 있겠나 네. 싶을 정도로 착한 척을 하면서 네. 정치를 세상에 착한 척을 하면서 하려는 정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또 이제는 또 뭐 국회의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는데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철수를 안 해서 안철수? 뭐 이래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사실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네.
결정적인 패착인데요. 네, 사실, 패착입니까? 네, 패착인데 뭐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죠. 네. 돼 보면 이제 그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왕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노원병에 또 무공천을 선언을 했어요. 그거야 뭐 민주당이 당선시킬 수가 없으니까 무공천을 한 거죠. 네. 네, 3등만 해도 다행일 텐데 잘못하면 4등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 기반이 더 없어져 버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죠. 뭐. 네. 네. 자, 이제 저격수 안철수뿐만 아니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네. 저격을 했잖아요. 네. 경영 문제를 가지고 네. 뭐 저기 박원순 시장하고 뭐 악연이 있나요? 어, 왜 구태여? 뭐 악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잘 알게 됐죠. 박원순 시장의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그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 나온다고 할 때 네. 보니까 뭐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모르는 몇 가지를 제가 짚었더니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이를테면 뭐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네. 재벌들한테 후원금을 많이 받은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뭐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재단이 후원금을 받았으면 좋은데 또 아름다운 재단이나 참여연대나 둘 다 박원순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거든요. 네.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돈 받고 이게 뭐 그 어떤 연관관계가 있던지 간에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죠. 네. 그런 걸 좀 지적을 했었죠. 근데 아들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직을 걸고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회심의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네. 네, 그게 뭐 작년 연말에 고발이 됐는데요. 네. 그 사건이 지금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내가 진실이다 이런 말씀. 아니 그 뭐 제가 확신한다는 말씀은 드릴 예. 수가 없고요. 네. 그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상당히 뭐 인사 문제, 소통 문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정도 지금 사실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요. 네. 이동우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MB 정부하에서 지명을 했지만 사실상 그 박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후에 장차관들이 지금 여러 명 사퇴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내각제 정부 하에서라면 이 정도면 사실 정권 교체돼야 될 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네. 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정말 청와대에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네. 그게 좀 의문인데요. 뭐 물론 깨닫고 있으리라고 보고 정말 작년에 그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확 바꿨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환골탈태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권 초기부터 완전히 레임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대통령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직 한참 후의 얘기니까요. 네. 예. 그건 뭐 차분히 더 시간을 가지고 뭐 노력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도 있습니까? 그러군요. 정치인은 뭐 누구나 다 대통령 되고자 하는 꿈이 있죠.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